2021년 8월 셋째 주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니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소식은 1일 확진자 478명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1일 최고치를 갱신하며 전 지역에 락다운이 발표가 된 뉴사우스 웨일즈 소식 및 락다운 연장과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빅토리아주 소식, 호주 백신 접종 상황과 백신 접종자들 혜택이 논의되고 있는 소식, 호주 세 번째 백신인 모더나 백신 사용이 승인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락다운 8주차에 접어든 뉴사우스 웨일스주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1일 신규 확진자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꾸준히 지역 감염자가 늘면서 위험 지역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캔터베리, 뱅스타운 지역 일대가 지역 감염 확산의 가장 큰 위험지대였지만 위험 지역은 점점 서쪽으로 이동을 해 블랙타운과 마운트 드루이트 지역이 가장 우려가 되는 지역이 됐습니다. 지방 지역들도 봉쇄되는 지역들이 늘어났었는데요. 바이런 베이에 부동산을 보러 다닌 50대 남성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음에 따라 뉴사우스 웨일스주 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갑작스럽게 락다운에 들어간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 1일 확진자 수가 토요일에는 466명으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갱신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팬데믹 발생 이후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 기록한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 수입니다. 특히 뉴사우스 웨일스주 지방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늘어 더보 지역에서도 신규 감염자 26명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감염 사례가 늘고 있고, 토요일 확진자들 중에 최소 68명이 지역 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이 되며 확산이 우려되자 주 정부는 좀 더 엄격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기존 위험 지역에 적용이 되었던 5km 이동 제한 규칙이 블루마운틴, 센트럴 코스트, 울릉공, 셀하버를 포함한 시드니 광역권 전역에 적용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밖으로 나갈 때 주소지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이 요구가 되며 이동 제한 규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최대 5,000불의 무거운 벌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드니 광역권을 벗어나려는 사람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까지 봉쇄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었던 뉴사우스 웨일스주 지방 전체 지역에 대해서도 8월 22일까지 봉쇄 조치가 적용이 되는데요. 필수적인 이유로 집을 나설 경우 10km까지 혹은 거주 지역 관할 지역 안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관할 지역을 넘어갈 경우에는 5km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부터 호주 국가병력 500명이 추가로 뉴사우스 웨일스주 경찰 작전에 투입이 되어 주민들의 락다운 규제 조치를 잘 지키는지 감시하게 됩니다. 뉴사우스 웨일스주는 어제 일요일에도 415명을 기록하며 토요일에 이어 400명을 넘어섰는데요. 오늘 오전 발표에 478명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최고 기록을 갱신하며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주의 경우 지난 12일 목요일 락다운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명의 지역 감염이 기록이 되고 전달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락다운은 일주일이 더 연장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락다운 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도 확진자 22명을 기록하자 락다운은 9월 2일까지로 다시 연장이 됐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야간 통행 금지가 실시됩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빅토리아주는 지난 9일부터 첫 드라이브 스루 백신 접종소를 가동했습니다. 멜번 멜톤에 있는 구 버닝스 웨어하우스 부지에 호주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백신 클리닉이 문을 연 것인데요. 이 시설에서는 일주일 기준으로 약 1만여 분의 백신이 접종될 예정입니다. 또한 40세 미만의 빅토리아 주민들은 오늘부터 정부가 운영하는 대규모 백신 센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됩니다. 퀸즐랜드 주의 경우 안정적인 상황 덕분에 락다운 조치가 완화된 상태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주 일요일에 케언즈에 내려진 락다운 조치도 11일 해제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2일 10명의 확진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곤 한 자리 숫자의 확진자를 기록했고, 특히 어제 일요일과 오늘 오전 발표에는 지역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 등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편 LCT주의 경우 작년 7월 10일 이후 1년이 넘도록 단 한 명의 지역사회 감염자도 보고되지 않은 안전지대였는데요. LCT주에 1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 감염자가 발생하며 일주일간 봉쇄에 들어가 목요일까지 락다운이 실시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케이스는 검사 결과 시드니 광역권에서 발생한 여러 확진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락다운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전 발표에 확진자 19명이 나오자 락다운을 9월 2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 지역 감염 상황을 3차 대유행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유행은 작년 멜버른에서 발생한 2차 대유행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밝히며 병원에 입원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과 관련이 있다고 밝히며 백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주 전역에서는 1,500만회 분 이상의 백신이 접종된 상태인데요. 백신 접종 완료율은 25.7%를 기록했으며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접종자들에게 더 큰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백신 여권이나 서티피케이트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뉴사우스웨일스 주 정부는 9월부터 1차, 2차 접종 완료자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설 인부들은 백신 접종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고위험 코로나 바이러스 지역을 떠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뉴사우스웨일스 주 총리는 신규 확진자 수가 적고 주민들의 백신 접종 완료율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 접종 완료율이 70%에 도달하기 전에 방역 규제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시드니 광역권의 경우 노스 시드니 및 혼스비 지역이 26.9%로 가장 높은 접종 완료율을 기록했지만 이번 지역 감염 온상지로 지목이 된 서부 및 남서부 지역의 대부분은 2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호주 의약품관리청이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12세 이상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더나 백신 사용 여부는 향후 몇 달 안에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승인으로 호주에서 접종 가능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까지 3개로 늘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93%, 중증 예방 효과는 98%, 사망 예방 효과는 100%로 알려져 있으며 접종 간격은 28일입니다. 호주 정부는 총 2,500만 회분의 모더나 백신을 확보한 상태인데요. 우선 100만 회분은 9월 초에 도착해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나머지 900만 회분은 올해 말까지 도착을 해 2021년에는 1,000만 회분이 먼저 호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1일 확진자 478명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1일 최고치를 갱신하며 전 지역에 락다운이 발표가 된 뉴사우스웨일스주 소식 및 락다운 연장과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빅토리아주의 소식, 호주 백신 접종 상황과 백신 접종자들 혜택이 논의되고 있는 소식, 호주 세 번째 백신인 모더나 백신 사용이 승인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호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